최근 한한독 배우의 SNS 게시물이 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2023년 9월 26일 한국의 상징적인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이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며 곧 일본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팔로우를 취소하겠어.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니 신중하지 못했네. 일본 네티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이시영 씨의 게시물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댓글에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과 함께 이시영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에 평범한 게시물은 한일 양국 사이의 오랜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시영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 이시영 멋져요. 자연스럽게 독도를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과격한 댓글도 있네요. 크크. 이시영 씨의 단순한 방문은 양국 간의 오랜 역사적, 영토적 갈등이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단순히 독도를 둘러싼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연예인들이 독도와 관련된 언급을 할 때마다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며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한 사건이었죠. 이시영 씨의 독도 방문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시영 씨만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첫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이나 엔믹스 NMIXX와 같은 인기 아이돌 그룹들도 독도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의 리더 RM이 몇 년 전 독도에 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 뒤에도 일본 내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네티즌들은 BTS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발언을 독립적인 의견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이시영 씨 사건도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배우가 정치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목소리를 내며 이시영 씨의 행동을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독도가 단순한 영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독도 문제는 단지 한 명의 연예인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역사적 고통과 민족적 자부심이 얽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연예인들이 독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영토 분쟁으로 간주되어 쉽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영 씨의 독도 방문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한 이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감정적인 대립은 다시 한번 드러났고 이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한 일본인과 한국인이 키보드 배틀로 시작해 현실에서도 만나게 된 사연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듣기 전부터 흥미진진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24살 사토 타케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시작되었어요. 사실 전 평범한 일본 대학생입니다. 일본의 명문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졸업 논문 주제로 다케시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는 섬에 대해 다루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기를 다케시마는 당연히 일본의 영토라고 배워왔어요. 주변 어른들도 선생님도 모두 그렇게 말했고 사실 저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측의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더군요. 왜 한국인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논문 준비를 위해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기사와 포럼을 접하게 되었고 마침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독도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댓글 창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영토다. 한국인들은 왜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그 기사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대로 당당하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불이 붙은 것처럼 수많은 댓글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하며 저를 비난했죠.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불법 점거하려 했을 뿐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민준이라는 한국인 네티즌과의 논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민준은 저와 거의 1대1로 싸우다시피 했죠. 그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설명했고, 저는 반박하면서 일본 측의 자료를 근거로 계속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민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배운 대로만 생각했고 한국 쪽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왜 한국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주장할 때마다 민준은 그건 일본이 역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논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느새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많이 격해졌죠. 키보드 너머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대부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문제는 나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 차이가 저를 더 자극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논문을 준비하던 중 마침내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 것이죠. 사실 교환학생을 가게 된 이유는 논문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건 정말 모든 것이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언어도 표정도 거리 풍경도 전혀 달랐죠. 처음에는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이 낯선 환경이 점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전히 독도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 청년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맞아요.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전공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청년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전 다케루라고 해요. 인터넷 많이 하세요? 그럼요. 요새는 다양한 영상의 댓글도 많이 달아요. 혹시 인터넷에서 타케루에스라는 닉네임을 쓰시나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청년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독도 문제로 온라인에서 논쟁했던 그 사람 맞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온라인에서는 보이지 않던 얼굴이 이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순간적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주는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싸웠던 그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저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격렬했던 논쟁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만남은 예상외로 차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마주 앉아 있는 순간 저는 여전히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나 치열하게 다퉜던 상대와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솔직히 저는 민준을 마주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다니.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도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온라인에서 그렇게 논쟁하던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니. 처음엔 서로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는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때 온라인에서 다퉜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니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쁘네요. 저는 민준의 말을 듣고 나서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처음엔 민준이 저에게 적대감을 가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도 저처럼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배운 건 아니고 일본에서 배운 대로만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와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자라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섬이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온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 배우는 게 어떤지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서 일본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민준이 단순히 한국인으로서 감정적으로만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진실을 찾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단순한 인터넷 논쟁보다 훨씬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주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적 관점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20세기 초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할 때 독도도 그 과정에서 점령된 섬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쟁취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독도를 지킨다는 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던 자존심과 주권을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와 같거든요. 저는 그 순간 인터넷에서 볼 수 없었던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그가 왜 그렇게 독도 문제에 예민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독도가 단순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상처와 연결된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우는 것과는 정말 다르군요.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1905년부터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가르쳐요. 그 시기 이전에는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라고 하면서요. 민주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다투는 이유 중 하나예요. 1905년이라는 시점은 일본이 한창 제국주의로 뻗어나가던 시기였고 그때 독도를 편입했다는 건 불법적인 군사적 강점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조선 왕조는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민준의 말을 듣고 나니 단순히 일본의 입장만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자신들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한국에서는 독도가 이미 분쟁 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일본은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분쟁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영토니까요. 그 대답을 들으니 확실히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분쟁 지역이라고 가르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민준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대화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 너머에서 느끼던 감정적인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날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렇게나 날카롭게 싸웠던 우리였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감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준과 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논쟁의 핵심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지만 솔직히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과 너무나 다르기도 했고 일본인으로서 민준의 이야기를 전부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에서 배웠던 다케시마의 역사와 민준이 설명하는 독도의 역사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현에 편입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일본이 다른 나라의 땅을 무단으로 점령했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데 민주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때 일본이 편입했다는 1905년은 일본이 한창 제국주의를 확장할 때였어요. 한국이 일제강점기 직전이었고 그 시기에는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민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민준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 쉽게 그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타케루, 혹시 독도에 직접 가본 적 있나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독도, 아니 다케시마에 가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민주는 제 대답을 듣고 눈빛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에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말로만 듣기보다는 직접 가서 그곳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 독도에 여러 번 가봤는데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싸우는 것보다는 그 섬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진실을 아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준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독도에 직접 가보자는 말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말해 독도에 가보는 것이 해결책이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섬을 눈으로 직접 보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좋아요. 저는 결심하듯 답했습니다. 그 섬에 직접 가보면 뭔가 느껴질지도 모르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민준과 저는 독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독도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고 그곳에 가면 일본인으로서 불편함을 느낄까 봐 걱정도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준과 함께 독도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준과 함께 한국의 포항에서 독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준은 독도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진지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어릴 때는 독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역사를 배우고 독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독도는 그냥 작은 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존심의 상징이고 일본과의 지난 역사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장소예요. 저는 그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는 단순한 섬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죠. 교과서에서 잠깐 다루는 영토 분쟁의 한 부분일 뿐 이렇게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인들에게 독도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독도에 도착할 무렵 저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에서 내려본 독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은 섬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데리고 독도의 여러 장소를 구경시켜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 경찰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상주하는 경찰들을 두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히 키보드로만 논쟁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섬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그동안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보았던 독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를 둘러본 후 민준과 저는 조용한 장소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준은 독도에 얽힌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말한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그 섬에 담긴 감정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의 입장만 생각하며 독도 문제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이 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독도를 둘러본 후 민준과 저는 섬에서 내려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영토 문제로만 여겼던 독도가 이제는 저에게도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대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독도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어때요, 타케루? 이곳을 직접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이 대화가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죠.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일본에서는 분명히 다케시마가 우리 영토라고 배웠는데 여기 와서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해 이렇게 깊은 감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섬이 아니라 역사와 감정이 얽혀있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독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의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시절이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독도를 지키는 것이 마치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지죠. 저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인터넷에서 싸웠던 수많은 키보드 배틀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역사적 맥락도 모른 채로 서로의 주장만 내세웠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 섬을 직접 보니 그제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서 독도, 아니 다케시마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영토 문제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는 그 이상이라는 걸요. 역사적인 상처와 자부심이 얽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주는 잠시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인들이 다 우리와 적대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처럼 이렇게 직접 와서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보니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보이기도 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던 시기의 역사와 그로 인한 상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상처와 감정의 깊이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물론 과거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나는 우리 세대가 이제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민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독도를 방문한 경험은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이었죠. 그곳에서 느낀 감정들과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동안 한쪽 입장만 보고 있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과거의 상처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이번에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는 독도에서 내려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민준과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배운 것들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제가 일본에서 알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은 점점 사라졌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준과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나가겠다고 말이죠. 돌아가서도 연락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번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곱씹어봤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곳에 가서 경험한 것들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독도, 아니 다케시마, 저는 혼잣말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섬이 두 나라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한국에 가기 전에는 이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중과의 대화, 독도에서의 경험은 제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일본에서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야겠어.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